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80년대 강원도에서 있었던 기괴한 일. 때는 1987년 2월, 덩치 밖에 내놓은 물사발이 얼어터질 정도로 추운 날씨에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당시 친구 아버님은 광산에서 일하시다 건강이 나빠지셔서 강원도 횡성에 있는 부모님 댁에 내려오셨죠. 요양도 할 겸해서 양친을 모시고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계셨다고 합니다. 이 동네가 정말 조용한 동네였다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웃집이라고 해봐야 앞집의 어른 부부와 뒷집의 어른 부부 그리고 총각 하나와 그 옆집 춘천댁 부부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꽤나 깊은 기슭에 있는 곳이라 읍내라도 나가려면 고개 하나 넘고 산허리를 둘러야 했고 빠른 걸음으로 가도 2시간가량 걸렸다고 합니다. 추운 날이 계속되다가 조금 훈훈한 기온이 도는 그런 날이 있었는데 당시에 한 2해 정도 작물이 잘 자라지 않아 사람 먹을 거리는 있는데 가축 먹일 것이 부족했죠. 그래서 친구 아버님이 나무 껍질이라도 벗겨 뜨끈한 쇠죽이라도 끓여주자 싶어서 쌓인 눈을 걷어내고 정오가 조금 넘어서 뒷산에 올라가셨답니다. 나무 껍질을 벗기다 커다란 칡뿌리를 발견하시고는 이게 웬 횡재나 싶어 칡뿌리를 캐시는데 이놈이 얼마나 굵고 실한지 계속해서 나오더랍니다. 쌓여있는 눈을 치우고 칡을 캐셔야 했기에 많이 피곤하셨는지 산 중턱에 허름하게 지어놓은 오두막에서 한숨 주무셨답니다. 그러다 꿈을 꿨는데 아내가 다리를 심하게 다쳐 지게에 지고 급히 산을 내려가고 있었죠. 그런데 뒤에서 시커먼 저승사자가 수서사하면서 쫓아오더랍니다. 이놈이 필시 아내를 노린다 싶었죠. 안 된다 이놈, 저리 꺼져라, 내 마누라는 안 된다 하면서 산길을 마구 뛰어내려가던 도중이었다고 합니다. 길이 험하여 평소에는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오솔길이 보이길래 그리로 냅다 뛰어내려갔답니다. 나고 뛰어내려가는데 문득 뒤를 보니 저승사자가 온데간데 없어 안심하던 찰나 다리가 시큰하더니 앞으로 고꾸라졌답니다. 무슨 일인고 하니 저승사자가 쇠사랑으로 다리를 후려쳐 다리가 90도로 꺾여서 펄떡펄떡하고 뛰고 있었답니다. 그 와중에 아내가 무사한가 싶어보니 저승사자놈이 아내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질질 끌고 가는 걸 보고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고 기분이 심히 나빠져 바로 내려갈 채비를 하셨답니다. 겨울이고 산중이었기에 안 그래도 짧은 해가 더 빨리 저물어 어둑어둑해지고 눈발이 날리기 시작해 지게를 짊어지고 바쁜 걸음으로 빠르게 내려오셨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 사리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서니 어머님이 일을 어쩌냐 하시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필시 무슨 일이 있구나 싶어서 방으로 급하게 뛰어들어가니 친구 어머님이 다리에 제법 큰 상처를 입고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친구 어머님은 친구의 누나를 임태진이었는데 소일을 하느라 잠깐 소우리를 열어놓았고 배고른 송아지가 친구 어머님 방향으로 뛰어나와 부딪히니 해면아 아이가 다칠까 배를 감싸다 그만 마당에 세워두었던 쇠사랑에 상처를 입으셨던 겁니다. 상태를 보니 열이 펄펄 나고 끙끙 앓으시는데 잘못 들까 봐서 겁이 덜컥 났더랍니다. 공교롭게도 집이며 이웃집에도 전화가 없어 발을 동동 구르다 아내를 데리고 둘이 읍내로 가자니 눈 때문에 잘못하면 둘 다 불귀의 객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 뒷집 총각에게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흔쾌히 동행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셋이서 산을 내려가는데 가면 갈수록 눈발이 거세지더랍니다. 내려가는 도중에 멧돼지 한 마리가 튀어나왔는데 이놈이 굶주렸는지 뒷발을 슥슥 그으면서 노려보더랍니다. 두 분이서 놈의 눈을 쳐다보면서 서서히 뒤로 가는데 옆쪽의 길이 험해 잘 다니지 않는 오솔길이 보였고 뒷집 총각이 말하길 형님, 형수님은 살려야지요. 무사히 내려가서 만납시다. 이렇게 말하고 멧돼지를 향해서 이놈아 하고 소리치더니 오솔길로 냅다 튀어가더랍니다. 멧돼지라는 놈이 일단 위협을 하거나 등을 보이면 달려드는 습성이 있더랬죠. 지게를 지고 있어 덩치가 커 보였던 친구 아버님을 놔두고 등을 보이며 달아난 총각을 쫓아가더랍니다. 한 30초쯤 지났나 저 밑에서 쾅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번쩍 하더랍니다.
뒷집 총각이 너무 걱정돼서 오솔길로 뛰쳐내려가니 역한 누린내가 확 나더랍니다. 멧돼지는 온데간데 없고 저 밑에 총각이 나무에 처박혀서 아이고 내 머리야 하면서 신음하고 있길래 상태를 보니 피칠갑을 하고 있어 빨리 내려가서 총각을 챙겨 산을 내려오셨답니다. 그렇게 무사히 의원에 도착해 치료를 하는데 뒷집 총각은 피칠갑은 했어도 몇 군데 까진 걸 제외하면 멀쩡했다고 합니다. 멧돼지에 피겠다 싶어서 내려왔던 오솔길로 가보니 구덩이가 움푹 파여있고 핏자국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답니다. 이게 어찌된 영문인가 싶어 어른들께 물어보니 이곳이 예전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을 상대로 항전했던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아마 멧돼지는 지뢰를 밟고 혹사했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예전에도 동네 사람이 지뢰를 밟고 죽은 적이 있다고 하셨죠. 여담으로 친구 어머님을 쳤던 송아지는 잘 키워서 잡아먹었답니다. 못 데쳐먹은 놈이 맛은 좋구만 이라고 하시던 할아버지의 말씀이 잊혀지지 않으신다고 하네요. 두 번째 이야기, 귀신 들린 아파트에서 가족이 겪었던 기괴한 일들. 오래전에 저희 가족이 겪은 일입니다. 제가 중학생일 적에 서울 영등포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드디어 내 집 장만의 꿈을 이루신 터라 가족 모두가 기뻤습니다만 이사 온 날부터 이상한 일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동생이 겪은 일입니다. 부모님이 외출하신 어느 날이었죠. 동생은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한참 자다가 문득 잠에서 깼는데 안방 화장실에 누군가 서 있더랍니다. 아주 하얀 소복을 입은 어떤 할머니가 말이죠. 동생은 깜짝 놀랐는데 더 놀란 사실은 그 할머니가 안방 화장실 거울을 통해 제 동생을 보고 있더랍니다. 동생은 너무 놀라서 안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침대에 계속 굳어 있었는데 갑자기 하얀 소복을 입은 할머니가 획 하고 돌더니 제 동생한테 스르륵 하고 다가와서 스쳐 지나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일도 동생이 겪은 일입니다. 동생이 아침에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어머니께서는 출근 준비를 위해 화장을 하고 계셨습니다. 마침 전화가 울렸는데 텔레비전에 너무 열중한 모양인지 동생이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왜 전화를 안 받아? 라고 하시며 거실에 가셨는데 아까까지 멀쩡했던 동생이 춤을 추듯 허우적대고 있더랍니다. 상당히 고통스러워하면서 말이죠. 어머니께선 동생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줄 알고 급히 흔들어 깨우셨는데 다행히 동생은 바로 정신을 차렸다고 합니다. 이윽고 동생이 말하길 어떤 할머니가 목을 조르고 있었는데 엄마가 오니까 사라졌다고. 바로 동생의 목을 보니 빨갛게 손자국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버지께서 겪으신 일입니다. 휴일에 아버지께선 방에서 낮잠을 주무시고 계시고 저희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께서 방에서 뛰쳐나오시는 겁니다. 땀을 엄청나게 흘리시면서 말입니다. 어머니께서 무슨 꿈이라도 꿨냐고 하자 아버지께선 어떤 할머니가 자꾸 아버지 손을 잡고 어딘가로 끌고 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너무 생생해서 꿈이 아닌 것 같으셨다는데 혹시나 해서 동생이 그 할머니의 인상착의를 물어보니 기묘하게도 동생이 본 할머니와 똑같았습니다. 네 번째로 문득 동생이 이사 오기 전날 이상한 꿈을 꿨다고 했습니다. 이사하는 꿈을 꾸는데 어떤 할머니가 이사하는 곳으로 자꾸 따라오더랍니다. 짐 보따리를 가득 들고 말이죠. 그래서 집에 빨리 들어와서 문을 잠갔는데 할머니가 자꾸 초인종을 누르며 열어달라고 했답니다. 가족들은 초인종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 동생은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결국 문을 열어주고는 꿈에서 깼다고 합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니 왠지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같은 라인에 사는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친구가 그럽니다. 너희 집도 그래? 라고 말했죠. 그 아파트 주민들이 종종 겪는 일이라고 하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